1975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사가현 일대에서 벌어진 여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밝혀진 희생자는 11세부터 50세 피해자까지 총 7명입니다. 순박한 인심에 물 맑고 공기 좋은 사가현의 이미지를 한 큐의 막장으로 때려박은 사건으로 일본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 7명 중 6명이 수요일에 실종되어 수요일의 교살마 사건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납치 추정 시간대는 일몰 후였고 시신이 백골화되어 사인을 검증할 수 없는 2명을 제외한 5명의 사인은 교살이었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를 제외한 희생자 모두 부패 정도가 심하거나 백골화되어 성폭행 여부는 불명. 또한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에는 현금 등 금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7명이나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궁에 빠진 미해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나열했습니다. 1975년 8월 27일 수요일 키타가타 마치에서 1학년 여중생 야마자키 토미코가 혼자 집을 보고 있는 도중 실종됩니다. 1980년 6월 27일에 시로이시초의 스코 초등학교 수영장 옆 화장실의 정화조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특이한 것은 집 안에서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항 흔적이 일절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1980년 4월 12일 토요일 시로이시초에 사는 여성 하쿠타케 리츠코가 혼자 집을 보고 있다가 앞 사건과 마찬가지로 반항 흔적이 전혀 없이 집에서 실종됩니다. 약 2개월 후인 6월 24일 스코 초등학교 북쪽 교사 화장실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 발견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사건의 희생자를 먼저 발견하고 학교 전체를 수색하여 첫 번째 사건의 희생자도 찾아낸 것입니다. 두 시신 모두 정화조 안에 있었지만 오물 수거 차량이 오물을 빨아 올리다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는지 구석진 곳에 유기된 상태였죠. 1981년 10월 7일 수요일 시로이시초 인근 공장에서 조부 기가하던 종업원 이케가미 치즈코가 실종됩니다. 1981년 10월 21일에 나카바루초의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죠. 이때까지도 사가현경, 즉 사가현의 경찰은 새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1982년 2월 17일 수요일 키타시게 야스초의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하교 도중 실종하게 됩니다. 2월 18일에 인근 귤밭에서 교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경찰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내 사건을 별개의 사건 취급한다는 것이 사가현경의 공식 입장이었죠. 1987년 7월 8일 수요일 타게오시의 음식점 종업원 후지세 수미코가 귀가 도중 실종됩니다. 1988년 12월 7일 수요일 키타가타 마치의 주부 나카지마 키요미가 실종됩니다. 1989년 1월 25일 수요일 키타가타 마치의 회사원 요시노 타츠요가 실종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실종된 5에서 7번째 희생자들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발견이 되게 되죠. 피해자들의 나이를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인데 소아성애자인가 싶다가도 청년, 장년을 가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실종자가 나온 직후였던 4월 16일 피해자 부모 앞으로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도 고통을 맛봐라. 라는 발송인 불명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남성의 목소리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나오지 마라, 리츠코 씨의 사진을 띄우지 마라 라는 내용의 수상한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죠. 그 후 6번째 실종자가 나오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중년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남편이 받았는데 이 전화가 대단히 기분이 나쁜 전화였습니다. 전화는 여기서 끊겼으며 피해자 자택의 집 전화에 녹음 시설을 설치하고 조사원도 같이 있었지만 범인의 단서를 찾지 못했죠. 1989년 1월 27일 중년 부부가 자가용을 몰고 귀가 도중 키타가타초에서 큰 고개라고 불리는 산 옆 도로에 이르렀을 때 부인이 들꽃이 우거진 장소를 발견합니다. 부모의 불단에 올리기 좋은 꽃이라고 생각한 부인은 남편에게 잠시 차를 세워줄 것을 부탁했죠. 그리고 꽃을 꺾으려고 수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새구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신을 발견하죠. 5, 6, 7번째 희생자들의 시신이 전부 거기에 유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근처에 범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표지판 같은 표시까지 있었다는 점이죠. 이 시점에서야 사가연경은 겨우 이게 연쇄살인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키타가타 마치에서 시신이 발견된 1989년 11월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당시 26세의 남성을 임의 조사하게 되죠. 마지막 7번째 희생자의 지인으로 평소 바람기가 심하고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해서 부인과는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꾸준한 각성제 복용으로 수도 없이 검거되어 징역살이도 자주 하고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동네에 소문이 난 상태였다고, 마지막 희생자와는 평소에도 자주 외도를 즐기는 사이였고 실종 사건 직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영의선상에 오를 만한 상황이었죠. 그는 범행을 인정하는 상신서를 썼다가 곧바로 부인하였는데 2002년이 되어서야 사가연경은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해당 남성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 공판이 열려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2005년 4월 10일 사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물증이 없음과 상신서가 해당 사건의 담당자에 의한 과도한 조사와 유도로 작성된 점을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2007년 3월 16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죠. 범인으로 몰려 사형까지 당할 뻔했던 이 남성이 받은 보상금은 고작 580만엔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 그딴 거 없어요 라고 일관하던 사가현경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어찌나 컸는지 웬만하면 현경이 맞는 광역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 일본 경찰청, 즉 본청에서 수사 1과 형사 과장까지 내려왔죠. 한마디로 니들 못 믿겠다 라는 의미죠. 현경에 있어서 이보다 굴욕은 없었죠. 그리고 전 일본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 사실 미해결 사건 투성이의 막장 치안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래전부터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가연이 이렇게 미해결 사건이 많은 원인에는 경찰의 탐문 조사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폐쇄적인 태도도 큰 부분을 차지했죠.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시골이다 보니 함부로 지역 주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이죠. 초동 수사 실패, 주민들의 비협조, 만성화된 무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속된 사가연경으로 인해 4번째 사건까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이며 3건은 시효가 유효하지만 용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영영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